최근 치사율이 최고 50%에 달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은 시간 문제라는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며칠 전 미국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그러니까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전 국장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 이 로버트 전 국장은 며칠 전에 미국 뉴스 채널 뉴네이션에 출연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일어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전염될 때 사망률이 코로나19와 비교해 상당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도 25%에서 50% 사이의 사망률이 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3년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889건의 인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환자 가운데 463명이 사망하면서 52%의 치명률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사망률은 0.6%에 그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망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이나 노인분들 정말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진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망률인 거죠. 또 그는 어떤 상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 사이에서 대유행하게 될지 이미 과거 실험과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이제 파악됐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려면 5개 아미노산의 핵심 수용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2012년 실험에서 밝혀냈고,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유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전염될 수 있다면서 그때가 우리가 대유행을 겪게 되는 시점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또 경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즉 지난 3월부터 지난 5월 달까지 모두 3명이 젖소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이 이제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해요. 멕시코에서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H5N2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다만 멕시코 당국은 이 확진자가 만성 질환에 따른 폐혈증으로 사망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은 사망 원인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최근 호주와 인도에서도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이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WHO는 앞서 H5N1 이 바이러스가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 확산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고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이루어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또 언제 확산돼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단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장기간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이제 뭐 투자회사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겠죠. 어쨌든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소셜미디어 사용 급증 등 이제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단기간에 변화시켰었는데요. 이제 안 그래도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나오면서 이제 빠른 기술 속도로 인해 현재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들이 또 발생하거나 이런 우려가 다시 사회나 경제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덮치면 AI나 로봇 등을
실제 바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AI에 대해 IMF는 최근에 이제 AI로 인해 불평등이 더 심화될 거고 이제 고용 감소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진화로 이제 지능적인 로봇이 도입되면서 블루 칼라 일자리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이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제 각국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AI 혁명으로 인류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제 공공 서비스도 눈부시게 발전하겠지만 반대급부로 고용이 감소하고 그리고 사회 불평등이 이렇게 커지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제 IMF는 각국이 이제 나라 입장에서 실업보험 이런 개선과 평생 재교육 등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특히 과학 기술 혁신 때와는 달리 이제 단순 업무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넘어서 이런 AI가 고숙련 직종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제조, 무역 등 이런 관련 블루칼라 직종뿐 아니라 의료, 법률, 금융 등 대표적인 이런 고숙련 사무직 일자리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일자리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IMF 재정부분 부국장은 인류가 AI 기술이 가진 잠재적인 혜택을 보다 폭넓게 누리고 인류를 위한 기회 창출이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어 고령 근로자는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힘들거나 과거 새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고실업 장기화 등 이제 근로자들에게는 이제 고통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 그는 이러한 고비용 전환을 완충하고 이렇게 사회 결속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각국이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이렇게 고숙련 일자리 감소마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교육이나 실업보험 등 이런 대책 마련이 이렇게 촉구되고 있는데 이제 요즘 안 그래도 사람들 수명도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달 수 있는 직업들의 수가 점차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그렇게 또 감소하는 속도도 점차 더 빨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특히 이런 AI 빠른 발달 속도가 이런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